제일 좋은 건 일단 유산소 운동이고요. 꼭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자극이 햇빛이기 때문인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호르몬 잡히기 전까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다만 호르몬 기능이 잡히면 그때부터 살이 아주 속도가 확 붙어서 폭발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중증 환자분들은 거의 다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끼고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단순히 갑상선에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중요한 사인이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살이 찌는 경우가 좀 많아요. 부종도 많이 오고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에너지를 잘 못 써서 살이 찌다 보니까 이거를 운동으로 메꾸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운동 자체로 올리는 것보다 대사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제일 좋은 건 일단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권장드리는 건 대사 관점에서 보는 거라서 그렇고요.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근력운동, 스트레칭, 심호흡 운동 다 좋고요. 이 중에서는 굳이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면 유산소 운동이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권장이 되기는 합니다. 꼭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자극이 햇빛이기 때문인데,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보다 가능한 한 햇빛 좀 쐬시면서 하는 운동이 훨씬 더 기능 저하증을 깔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걷고 뛰는 정도.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햇빛 보면서 뛰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운동 물어보시면 즐거운 거 하시라고 해요, 항상. 타입을 고려했을 때 더 추천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반복성, 그러니까 결국은 빈도거든요. 빈도와 강도를 늘리는 게 재미없는 걸 해서는 결국 유지가 안 되고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제일 가까운 게 있는 게 헬스장이면 헬스장 가시고요. 제일 가까운 게 뭐 배드민턴장이다. 그럼 배드민턴 하시고요. 다만 그 중에 내가 즐거운 걸로 해야 오래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의외로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사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더 오히려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타입에 맞는 식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살 빼기 위한 식단을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안 나는 분들이 의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많죠. 안 먹었는데도 대사가 안 되니까 다 쌓이는 거죠. 힘은 없어요. 근데 살은 쪄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 먹어요. 엄청 제한했는데도 힘도 없는데 살도 찌니까 이건 뭐 최악의 상황. 근데 타입별로 먹었을 때 효과는 먹는 거 대비 에너지가 더 많이 나니까요. 활성이 조금 더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호르몬 잡히기 전까지 살 잘 안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오시는 분들 중에 보통 처음 다 체크하는 게 갑상선 기능인 게, 기능 저하증이 잡히는 게 먼저라서요. 그게 잡히기 전까지는 쉽게 살이 안 빠지실 겁니다. 다만 호르몬 기능이 잡히면 그때부터 살이 아주 속도가 확 붙어서 폭발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호르몬 잡힐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말랐던 분들은 체중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혈액에서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을 루틴하게 검사하지는 않아서 저희는 여기서 주로 대사 관련된 검사들을 루틴하게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나 총 콜레스테롤 같은 거에 대사가 떨어지면서 활용을 못하면서 남아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능 저하증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 정상으로 잡히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 환자분들은 특히나 호르몬이 잡혀가면서 생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고지혈증 잡혀가고 있다. 그럼 이건 아주 좋은 기능 회복의 사인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수치상으로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도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약간 경계에 있는데 체중 정도로 안정이 됐고 생리가 안정되고 총 콜레스테롤, LDL 같은 것들이 안정됐다면 전 이건 좋은 현상으로 봐서 약물을 더 급하게 먹기보단 조금 더 몸을 믿고 지켜봐도 되는 사인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항상 환자분들과 어려운 게, 조금만 모자라면 임신 준비하는 분들, 아직 T3, T4가 조금 정상보다 낮아요. 또는 TSH가 정상보다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랑 만나기 전에 보다는 올라왔고 기능적으로 정상이 가까워졌으면서 총 콜레스테롤이나 생리가 정상으로 잡혔다 하시면
약을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특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 TPO 항체가 양성이라는 의미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효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맡고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TPO가 효능이 떨어졌을 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면 기능 저하가 회복될 때 T3,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먼저 잡히고요.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자극이 되는 TSH가 높은 경향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점점 떨어지는 패턴을 띠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병원에서 보기엔 T3, T4가 잡혔더라도 TSH가 높다 보니까 이건 약을 써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가 꼭 설명드리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T3, T4가 보통 먼저 잡히고요. TSH가 뒤따라서 점점 높았던 게 따라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 역할을 하는 거는 T3, T4니까 그쪽이 잡혔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TSH가 높은 게 유지되면 암이나 뭐 결절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항체가 맡고 있는 걸 뚫고서라도 호르몬을 만들어내려면 그 정도 자극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면 더 오르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이 현상을 이해하시고 몸이 회복될 때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저희 사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수치 변화를 다 적어드려야 환자분들이 정말 그렇구나를 하지 불안해야 되고, 근데 이 갑상선 질환은 불안함을 못 이기면 치료를 못합니다. 정서적인 요소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 잡히고 있다가도 한번 극도 스트레스 받으면 한번 탁 터져나오는 게 갑상선 질환이라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치료에 대한 이해와 그 바탕으로 내 몸을 믿고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뭐 자가면역성이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든 크게 대수롭지 않게 봐요. 왜냐면 약이 너무 비교적 안전한 약이 있고 약이 들어갔을 때 너무 잘 조절이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환자분들을 여기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중증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신장을 침범했다, 폐를 침범했다, 또는 뭐 근육을 침범해서 움직이는 게 어렵다, 이런 중증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다 기능 저하증 동반하고 있거든요. 동반하고 있다는 게 호르몬제를 먹고 있으니까 정상인 분들.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어딘가를 때렸다, 때리는 부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통 시작이 여성분들은 특히 갑상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단순히 갑상선에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중요한 사인이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부터 시작해서 뭐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다양한 질환들로 연결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능 저하증이 있었을 때는 몸을 정말 한번 제대로 되돌아보시고 이 병을 키우지 않도록. 약으로 조절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거를 또 방치해요. 그냥 호르몬제 먹으니까 정상됐네, 그럼 나는 회복된 거지. 아니거든요. 약이 그냥 채워주고 있을 뿐 자가면역성 그 기전은 계속 점점 악화되면서 다른 병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간과하지 마시고 호르몬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중증 환자분들은 거의 다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끼고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임신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제일 많아요. 환자분들 질문이. 임신은 워낙 조심스럽죠. 아기들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뇌발달 관련 이상을 유발할까봐 아이가 뭐 미숙아로 태어나고 인지기능 저하, 기능 저하랑 연결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막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무증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약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엄마로부터 받은 호르몬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뇌 기능이 발달하니까 엄마의 T3, T4라고 하는 실질적인 갑상선 호르몬 그 자체가 모자라면 아이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TSH가 아이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도 T3, T4가 정상인데도 TSH가 높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죠. 물론 이거의 전제는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보면 TSH가 높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라면 임신 과정에서 T3, T4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라는 의미는 이해는 하나, 예방 차원에서 먹기에는 저희가 이제 엄격히 지도를 하는 환자분들한테서는 오히려 기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약이랑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너무 항진이 됐을 때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부정맥 형태가 아이한테 오히려 조금 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권장을 드리진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 수치를 보면서 임신하는 기간 동안 계속 팔로우업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담담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임신 준비한 환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셔서 별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생활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치료를 임신 준비 전에 제대로 좀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하죠. 그래서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임신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노산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많이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가 급한데 이거 언제 치료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임신을 준비하실 때는 저희를 좀 빨리 찾아오셔서 몸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임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궁금하신 내용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